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직업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영어 간판을 보면 자꾸 수업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 영어 간판 수업할 때 쓰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막 찍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어느새 사진첩을 봤더니 또 영어 간판들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영어 간판 읽기 수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간판 읽으러 가볼까요? 고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영어 간판은 바로 이 간판인데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배웠었던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GOAR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단어는 아니고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해둔 겁니다. 한번 글자로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보통 소문자로 적혀 있는 영어를 보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만 적혀 있으면 눈에 한 번에 빡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영어 간판들을 보면 소문자로 적혀 있는 영어 간판보다 이렇게 대문자로만 적혀 있는 영어 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질 겸 한번 대문자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문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부 팁을 드리자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실 때 소문자로도 써보고 대문자로도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서서히 대문자로만 쓰여 있는 영어도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H는 히읗 소리가 나고 AIR은 덩어리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전에 알려드렸었죠. 무슨 소리가 나나요? AIR은 air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덩어리 소리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덩어리 소리입니다. 자, 히읗 소리에 AIR에 air 소리가 합쳐지니까 hair이 되죠. hair. 여러분, hair이 뭔가요? 머리카락을 의미하죠. 한국식으로는 보통 헤어라고 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C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키읔 소리로 쓰였고요. 이 단어에도 중요한 덩어리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덩어리 소리 ARE인데요. ARE가 이렇게 자음의 뒤에 쓰일 경우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AIR이랑 똑같이 air 소리가 납니다. air. 그럼 연결을 해보면 care이 되죠. care. 한국식으로는 이 단어를 hair에서 리을을 뺀 것처럼 얘도 리을 받침을 빼고 care라고 보통 표기하고 말하죠. 이 단어는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우리 며느리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서 내가 손주들을 잠깐 케어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케어의 의미가 뭘까요? 돌봄, 보살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hair, 머리카락, car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발음 연습해 볼게요. 머리카락, hair, hair. 돌봄, 관리, care, care. hair care, 머리카락 관리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는 미용실인 것 같네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이 미용실 원장님의 이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을 읽는 것은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면 보통 아 소리는 거의 항상 A로 표기를 하고 에 소리는 E로 표기하고 이 소리는 I로 표기하고요. O는 O로 표기하고 우는 주로 U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씩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읽어보면요. 가장 앞에 G가 왔네요. G는 두 개의 소리가 나는 자음이죠.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요. 보통 기역을 표기할 때 G를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기역 소리에다가 어우가 가진 오 소리가 더해지니까 고가 됐죠. 그리고 A는 주로 아 소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A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R이 리을 소리가 나니까 아 소리 나는 A와 합쳐져서 라가 되죠. 이 미용실의 원장님 이름은 그러니까 고아라 이네요. 이 간판 전체를 읽어보면 고아라 hair care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간판 읽어볼게요. 이 간판에도 뒷부분을 보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H, A, I, R 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이죠? 머리카락, hair이죠. 여기도 미용실인 것 같네요. 자, 미용실의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T가 왔고요. 그 다음 O가 왔죠? 그리고 R, Y라고 써 있습니다. 가장 앞에 T는 티읕 소리가 나죠. 그리고 O는요. 여기서 O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R은 리을 소리가 나죠. 가장 끝에 Y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Y는 E 혹은 I 소리가 나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Y가 쓰였을 때 Y는 E 소리가 납니다. I로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I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알파벳 3개 이하의 짧은 영어 단어의 끝에 Y가 쓰이면 그때는 Y가 E보다 I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파벳 3개보다 더 긴 단어들의 경우 대체로 Y는 E 소리로 쓰여요. 자, 읽어보면 토리 헤어이 됩니다. 이 토리 헤어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도 가서 머리를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되게 오래전인데 아직도 여기저기에 토리 헤어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어요.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다음 간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Y가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쓰이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E 혹은 I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E 소리로 쓰입니다. I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단어가 짧을 때 알파벳이 3개 이하인 짧은 단어의 끝에 Y가 오면 물론 그때도 E 소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I 소리로 쓰이는 경우가 그때는 더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간판 보겠습니다. 이 간판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법한 간판인데요. 읽어볼까요?
가장 앞에 M이 왔네요. M은 무슨 소리가 나죠? 미음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음 I가 왔는데요. 보통 한국어 모음 중 이 소리를 I로 표기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S가 두 번이 왔고요. H가 왔습니다. H. S가 한 번 오나 두 번 오나 나는 소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SH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볼까요? SH는 무슨 소리가 나는 이중 자음인가요? 쉬 소리가 나죠. 쉬. 아주 중요한 이중 자음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이중 자음 SH는 쉬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A가 왔네요. 한국어 모음 중 아 소리를 A로 표기하죠. 그러면 쉬 소리와 아 소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쉬, 아, 쉬, 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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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가 됩니다. 샤. 그래서 읽어보면 이 간판은 미샤가 되죠. 미샤. 화장품 가게이죠. 저도 여기 제품들을 꽤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 제품의 질은 꽤 좋아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은행에 써 있는 요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큰 글씨로 보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요 단어는 저희 지난번에 길거리 간판 읽기 했을 때 그때도 나온 적이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먼저 가장 앞에 L이 왔어요.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 이중 모음이 나왔네요. 이중 모음 OU는 어떤 소리들이 나나요?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이중 모음인데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ow 소리입니다. 집이라는 의미의 house에서도 역시 이 OU가 쓰입니다. 요렇게요. 이때도 OU는 ow 소리가 나죠. 연결해보면 low가 되고요. 다음 N이 왔네요.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마지막 단어의 끝부분에 GE가 왔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끝에 GE가 오면 주로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다른 수업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G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lounge가 되죠. 따라해보세요. lounge. 좋습니다. 라운지가 뭘까요, 여러분? 라운지는 휴게실을 의미합니다. 보통 라운지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 같은 것들이 놓여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VIP라고 적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VIP가 뭔가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중요한 사람, 귀빈을 VIP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산다. 그러면 백화점 VIP가 되잖아요. 백화점에서는 이 고객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해주죠. 이런 사람들을 VIP라고 하는데요. 이 VIP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V는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나죠. 비읍에다가 진동을 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E는 에 소리가 나고요. R은 무슨 소리가 나죠?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Y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Y가 단어의 끝에 있을 때 주로 무슨 소리로 쓰인다고요? 주로 이 소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어보면 very가 되죠.
이렇게 R에 뒤에 모음이 올 때 한국식으로는 리라고 보통 적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 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Very. 좋습니다. very의 의미는 아주라는 의미예요. 너무,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요 단어 읽어볼게요. I는 이 소리가 나죠? 그리고 M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미음 소리가 납니다. I am 합치면 im이 됐죠? 그리고 P는요? 피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OR이 이렇게 단어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쓰이면 R 혹은 or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or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impore이 됐네요. 자, 다음 T가 왔어요. T는 T 소리가 나죠? 그리고 A는 여기서 소리로 쓰였습니다. 약한 소리. 그리고 N은 니은 받침으로 들어가겠죠? 마지막 T가 왔네요. T는 T 소리, T 소리가 납니다. 읽어보면 important가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portant. 한 번 더 해볼게요. 긴 단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볼까요? important. 좋습니다. important의 의미는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ery important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very가 아주라는 의미니까 아주 중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 단어 남았네요. 가장 앞에 P가 왔죠? P는 피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R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R 소리가 나죠? R. 마지막 덩어리 소리 SON이 나왔네요. 전에 다룬 적이 있는 덩어리 소리인데요. SON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쓴 혹은 든 소리가 납니다. 이 둘 중에서 여기서는 쓴 소리로 쓰였어요. 연결해보면 person이 되죠. person. 쓴보다는 좀 더 세게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person이 무슨 의미라고 전에 알려드렸었죠? 제가 전에 이 쓴 덩어리 소리 배울 때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 단어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사람. 자, 그러면 very important person 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영어로 VIP라고 합니다. 여기 앞 글자를 따서요. 먼저 여기 앞에 very의 V, important의 I, 그리고 person의 P를 딴 것이 VIP이죠. 자, 사람 발음해 볼까요? person, person. 좋습니다. 그럼 저희 VIP도 통째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Very important person.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단어들은 저희 나중에 또 문장을 배울 때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간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읽어볼 간판은 이 간판인데요. 요 물고기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너무 귀여워서 딱 쳐다봤는데 위아래로 써있는 영어 단어가 또 굉장히 유용한 단어들이 적혀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좀 큰 글씨로 볼게요. 물고기의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한번 밑에 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W는
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는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우 소리와 에 소리가 연결되면 우, 에, 왜 소리가 되죠. 왜. 그리고 옆에 L은요, 리을 소리가 나죠. 연결하면 well이 됩니다. well. 다음 C-O-M-E 이 부분 읽어볼게요. C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키읔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O는요, 여기서 소리로 쓰였습니다. M은 미음 소리 나죠? 가장 끝에 있는 E는 떨거지처럼 뭐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welcome이 되죠. welcome. welcome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인가요? 반겨주다, 환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welcome. 한 번 더 해볼게요. welcome. 좋습니다. 이제 위에 단어 읽어볼까요? 가장 앞에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I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지금 이 단어에는 모음이 I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단어를 단모음 단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모음 단어에서 I가 쓰일 경우 I는 거의 대부분 E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됐고요. 제일 끝에 G가 왔어요. G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죠. 그 중에서 기역 소리, 그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끝에 G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big, big 이렇게 마치 받침처럼 들립니다. 보통 한국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big이 뭘까요? 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큰. 그리고 T는 티읕 소리가 나죠. U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우유 달라고? 우유 등의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우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만약에 뒤에 함께 합쳐져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었다면 받침으로 들어가겠지만 뒤에 함께 합쳐질 모음인 A가 있기 때문에 따로 독립하게 되죠. 자, 마지막 A는요. 에, 등의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소리에 가깝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한국식으로는 보통 튜나라고 표기합니다. 튜나 이렇게요. 저희는 아무래도 영어 단어를 한국에서 들을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식 표기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참치라는 의미입니다. 발음 연습 해볼게요. tuna.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사실 A가 한국어의 어와 똑같은 발음은 아니에요. 살짝 어와 아의 중간 같은 발음이라서 얼핏 들으면 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tuna라고 발음해 주셔도 괜찮아요. 해볼게요. tuna. 오케이. 자, 해석해보면 간판에 써있던 것은 big, 큰, tuna, 참치입니다. 거기가 무슨 참치집이더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참치회를 파는 집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welcome, 환영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우리 가게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참치 먹어라. 큰 참치 있다. 뭐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간판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강남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강남에 굉장히 큰 빌딩의 이름이었어요. 자, 좀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볼까요?
먼저 앞부분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M은 미음 소리가 나죠. 다음 E는 에, 어이가 없네, 에, 이 등의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에 소리로 쓰였어요. D는 디귿 소리가 나죠. 마지막 I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읽어보면 메디가 됐고요. 그리고 T는 티읕 소리가 나죠. O는 오, 우, 아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아 소리로 쓰였어요. 타가 됐고요. W는 무슨 소리가 나죠? 우 소리가 나죠. 끝에 이 R이 왔네요. 이 R은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나왔었죠? 저희 person 할 때 봤었잖아요. 바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 소리와 소리가 합쳐지면 월 마치 월처럼 들리죠. 월. 그래서 메디 타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타워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타워 타워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이 단어를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타워가 뭐죠? 높은, 뾰족한 탑 같은 것을 주로 타워라고 하죠. 그래서 왜 잠실에 굉장히 이렇게 높은 뾰족하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부르죠? 롯데타워라고 부르죠. 아,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 수건을 뭐라고 하죠? 수건도 타월이라고 하죠. 타월. 근데 그 수건이라는 의미의 타월은 요 TOWER이 아니라 끝에 R을 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요. TOWEL 이렇게요. 탑이라는 의미의 타워를 발음할 때는 R이기 때문에 혀를 이렇게 목구멍 뒤로 꼬부려지면서 발음하잖아요. 해볼게요. 타워. 혀가 천장이나 다른 곳에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꼬부리면서 발음하시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타워. 자, 반면에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끝에 L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발음할 때 혀가 앞니 뒤에 닿으면서 발음이 나요. towel, towel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towel, towel. 오케이. 자, 다시 간판으로 돌아와서요. 이 앞부분은 사실 하나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MEDI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의학과 관련된 이렇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들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메디컬 드라마라고 많이 부르죠. 그 메디컬을 이렇게 씁니다. 먼저 MEDI 메디 여기다가 CAL 를 붙인 건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의학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면 의학과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메디는 의학과 관련된 단어의 앞쪽에 많이 쓰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왜 메디타워인가 봤더니 이 건물에 쭉 병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 VS라인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더웨이 성형외과 또 의원이 있고 또
또 다른 성형외과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또 다른 성형외과, 여기 되게 성형외과가 많네요. 뭐 치과, 이렇게 의학과 관련된 병원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름을 메디타월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길거리의 간판들을 보면서 함께 영어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봄날 영어 학교를 만나신 분들은 앞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강의들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의 퀴즈를 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간판을 읽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D가 써있죠. 그리고 A가 오고요. 다음 I, S, O 라고 써있네요. 자, 이 간판은 어떤 가게의 간판일까요? 읽어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